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2020년 12월 중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의 무기 생산국에 올라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방산업체 4곳이 2019년 상위 25개 무기 제조업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 3기사가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전체 무기 매출의 16%를 차지해 수익이 567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방산업체는 단 2곳만이 상위 25위 안에 들었으며 전체의 무기 매출의 4%를 밑돌며 139억 달러밖에 벌지를 못했습니다. 중국이 벌어들인 돈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온 중국 무기 제조업체 4곳은 중국 항공산업공사, 중국 전자기술그룹공사, 중국 국방산업그룹공사 등입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중국 남부산업그룹을 포함한 상위 25위 안에 드는 중국 4개 기업의 무기 판매 매출액이 2018년부터 19년에 4.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난텐 스톡홀름 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은 중국 기업의 무기 판매 증가를 반영하며 중국 무기 회사들이 인민해방군을 위한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 덕분에 매출이 크게 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알마즈 엔티와 유나이티드 쉽빌드라는 상위 25위 안에 드는 두 러시아 회사의 수익은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모두 6억 3,400만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매출을 올린 유나이티드 에어크래프트는 2019년 매출 13억 달러의 적자를 만들면서 25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랜드마크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5세대 전투기 엔진으로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J-20 전투기에 이미 사용됐다고 합니다. 중국산 엔진의 성공적인 배치는 젠-20이 더 이상 러시아 엔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중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군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국 내 항공기 엔지니어들이 국산 엔진이 러시아의 세턴 엔진 못지않은 성능을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군사기술에 관해서 냉전시대 미국, 소련 같은 경쟁국들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습니다. 젠-20 엔진 교체가 좋은 사례라고 중국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수십 년 동안 러시아 군사 장비에 의존해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모스크바 소재 싱크탱크인 PRI 센터의 마침 코질린 아시아 안보 프로젝트 국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국은 최근 러시아가 자존심을 걸고 개발한 무인 정찰기, 신개념 군함들, 심지어는 초음속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이미 러시아를 앞질렀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게 따라잡힌 배경에는 러시아의 국방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러시아 사정으로는 중국처럼 전폭적인 자원을 연구개발과 제조업에 투입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현재 중국처럼 발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점점 중국을 따라잡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로 부각된 것입니다. 중국을 고객으로 삼았던 러시아가 이제는 중국과 무기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2007년까지 중국은 자국 무기의 84%에 달하는 많은 양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전투기, 방공 시스템, 구축함, 잠수함 등 첨단 방위산업 제품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위산업 분야도 이제는 중국이 많이 따라잡은 상태입니다. 중국산 무장 드론, 무인 항공기가 전 세계 방위 시장을 석권하는 등 글로벌 드론 공급업체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입니다. 펜실베니아대와 텍사스대 연구진이 작성한 논문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약 18개국이 무장 드론을 수입했으며 이 중 11개국이 중국에서 드론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무장한 무인 정찰기 수출 시장을 장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LA, 즉 중국인민해방군의 목표는 2017년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대로 2049년 말까지 세계 정상급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군함, 육상 재래식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통합방공체계 등 최소 3개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국방비는 2015년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가 방위산업 분야에서 침체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국방 R&D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방위산업 시장에서 더 빠른 속도로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인도는 물론 일본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미얀마에까지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교류와 연맹에 준하는 외교가 따라붙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의 최종 목적은 중공 견제가 목표라는 것입니다. 중국과 맞서기 위해 인도와 일본이 군사적으로 미얀마와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국가는 오랜 동맹인 러시아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얀마는 이제 러시아 측으로부터 판치르 S1 대공미사일과 총기체계, 무인 정찰기, 그리고 레이더를 공급받을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러시아 국방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하면서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무기 구매 고객이었던 미얀마는 최근 미구-29 전투기와 헬리콥터, 대공미사일 시스템, 포병 장비, 레이더 등을 구입했습니다. 2018년에 양국은 6대의 SU-30 전투기 등을 계약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얀마도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중국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얀마는 러시아로부터는 무기 도입을, 인도와 일본으로부터는 외교와 인프라 개발, 투자에 협력하는 등 중국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인도와 일본의 미얀마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 역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2020년 중국은 베이징 주도의 메콩 랑칸간 협력 아래 22개 프로젝트에 67억 8천만 달러의 미얀마 원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늬만 원조일 뿐 사실상 빚을 지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최종적으로 미얀마의 주권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일본 미얀마 협회의 와타나베 히데오 회장은 2021년 1월 아웅산 수치 여사와 미얀마 고문 및 국방군 총사령관 등 고위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경제 및 국방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얀마에 5번째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해온 국가입니다. 이러한 일본이 미얀마의 대도시 다웨이에 8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특구를 개발하게 됐는데 중요한 사항은 바로 다웨이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고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합류하게 되는 전략적 요충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중국이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얀마는 인도, 일본, 미국 등에서 대표단을 받아들여 국제적 협력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얀마 현지 언론은 비록 미얀마에 투자한 국가들이 1차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얀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문제 외에도 코로나19, 끝없는 내전, 골아터지는 평화체제의 과정, 엄청난 수의 국내 망명자들로 인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인도는 미얀마의 관계를 증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동방정책의 일환으로 150만 도스의 코19 백신을 미얀마에 전달했습니다. 양측은 또 인도가 경량 어뢰를 포함한 훈련과 무기를 제공함에 따라 군사적 유대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해군은 현재 인도가 제작한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 외무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은 2020년 10월에 미얀마를 방문하여 안보 협력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라카인주에 있는 시트웨 항구를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또한 인도, 미얀마, 태국 간 고속도로를 완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는 이 프로젝트에 4억 8,400만 달러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독립적 노력과는 별개로 인도와 일본은 미얀마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을 염두에 둔 인도의 외무장관 자이샹카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조율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서로 알아보고 노력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앞으로 중국 견제에 방글라데시까지 끌어들일 모양입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